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 총 합은 무려 180만 대가 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산차 누적 판매량을 보면 기아 소렌토가 3만 7천 대가량 팔려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3만 1,000대가 넘게 팔린 현대 산타페가 차지했습니다. 국산 중형 SUV 시장,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큰 시장에 이제 제대로 된 경쟁자가 곧 나옵니다. 바로 르노 오로라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선웅입니다. 지난 베이징 오토쇼 취재 영상 중에서 지리 싱위의 L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싱위의 L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르노 오로라 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싱위의 L을 바탕으로 오로라 원이 국내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 예상하고 그리고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로라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못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 정도면 어느 정도 유출도 되고 그랬을 법한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광고 영상에서 헤드램프가 이게 살짝 나왔잖아요.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은 싱위의 L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싱위의 L이 좀 볼보 닮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피터 후버리 그리고 거의 버거인 같은 지리 핵심 디자이너들이 모두 볼보 출신입니다. 여기에 오로라 원은 르노 브랜드로 출시되니까 이 르노 디자인 총괄인 질비달의 터치도 더해질 거 아니에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범퍼를 비롯해서 디자인이 바뀌고 어떤 휠 타이어 조합을 갖느냐에 따라 크기는 살짝 달라지겠죠. 그래도 싱위의 L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전체 길이는 4777mm 혹은 1895mm, 높이는 1689mm입니다. 휠베이스는 2845mm고요. 지금의 QM6와 비교하면 길이 너비는 물론 휠베이스가 정말 많이 커집니다. 현대 산타페 그리고 기아 소렌토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확실히 지리 싱위의 L 쪽이 전체 길이는 좀 더 짧습니다. 혹은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높이는 산타페보다 좀 낮고 소렌토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휠베이스인데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30mm 더 여유롭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뒷좌석 공간을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거주성 부분은 확실한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확실히 넓었어요. 현장에서 한눈에 봐도 확 넓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개방감이 이 완전히 큰 산타페보다는 부족하지만 소렌토와는 큰 차이 없지 않을까 하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국내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실내는 지리 싱위의 L이랑 같다, 아니면 르노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된다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싱위의 L 인테리어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사실 둘 다 좋지만 싱위의 L에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연결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조수석에서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틱톡도 할 수 있고요. 아직 국산차에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는 없었는데 이 구성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다면 이 한국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그 반응 속도도 그대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속도였습니다. 요즘 중국 차들 스냅드래곤 칩셋이 들어갔다, 몇 나노 공정이 쓰였다, 이런 부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용성 부분에서 스마트폰 느낌이 났을 정도로 빠릿했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싱위의 L도 마찬가지예요. 스냅드래곤 8155 칩셋이 적용됐습니다. 이 칩셋은 7나노 공정으로 개발이 됐고 옥타코어 CPU, 6개 GPU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최대 8개 디스플레이를 처리할 수 있고
레벨 3 자율주행 데이터까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톱스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1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것을 뜻하는데요. 이 스냅드래곤 8155 칩셋은 약 10톱스 정도를 기록합니다. 애플의 M1 프로세서가 11톱스 정도를 발휘하니까 어느 정도 성능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중국이 이런 신기술이나 칩셋 도입이 상당히 빠른데 한국에 출시될 오로라 1에서도 그 기술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달드린 내용이 희망사항을 가미한 예상과 예측이었다면 지금부터 전달드리는 내용은 거의 팩트 기반의 거의 확실한 정보들입니다. 오로라 1은 볼보의 CMA 플랫폼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싱유의 L이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지리가 볼보 플랫폼으로 신차를 만들었다는 점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쇼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를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자동차 두 대를 양쪽에서 충돌시키는 꽤나 임팩트 있는 쇼도 펼쳤습니다. 중국 충돌 테스트인 CNCAP에서 별 5개 당연히 받았고요. 이 CMA 플랫폼을 썼다는 부분을 얼마나 알리고 싶어 했냐면요. 실내를 보면 스티어링 휠 밑부분이랑 시트백에 CMA라고 각인까지 시켜놨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정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이 전체의 79%나 되고 흔히 핫 스탬핑 강으로 알려진 기가 스틸 사용 비용도 22%라는 발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조사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공개할 정도면 정말 자신감이 넘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가 옛날부터 안전 설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출시된 지 10년도 넘은 1세대 XC90이 IIHS 스무로버렛 테스트를 거의 유일하게 통과했던 이라는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 세계 충돌 테스트보다 난이도가 더 높고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노하우가 담긴 신차가 곧 국산차 형태로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제 안전의 르노코리아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파워트레인은 아직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에 르노와 지리가 한국에 친환경 차를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싱유의 L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싱유의 L은 하이브리드만 있진 않거든요. 2.0 가솔린 터보도 있습니다. 이 엔진은 볼보에서 가져왔어요. 218마력 사양이랑 238마력 사양으로 나뉘고요. 지금까지 여러 볼보 모델에 탑재되면서 성능이나 내구 분분도 인정받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볼보를 통해 경험을 했을 때 이 엔진의 출력 그리고 토크를 발휘하는 모습이나 회전 질감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는 아이신 제품을 쓰고요. 이 부분도 볼보랑 같죠? 4륜구동 모델도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감이 오시겠죠?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할덱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로라 1은 하이브리드 모델 이외에 내연기관 모델도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좀 저렴할 것이고요. 사실상 볼보 플랫폼에 볼보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이식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품을 국산차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기대를 안 할 수 없겠죠? 싱유의 L의 좀 높은 사양은 차간거리 조절, 차로 중앙 유지는 물론이고 자동 차로 변경 보조 기능까지 들어갑니다. 사각 및 후축방 경고나 긴급제동 같은 기능도 당연히 탑재되고요. 이 볼보에서 볼 수 있었던 기능도 있는데 후방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면 브레이크 등을 이게 빠르게 점등시켜서 경고를 해주는 기능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오로라 1에 어떤 기능이 탑재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거의 모든 안전 기능이 탑재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르노코리아의 모델들은 이 ADAS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구성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싱유의 L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예상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희망회로 수준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르노코리아가 잘했던 부분이 오로라 1에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먼저 정숙성인데요.
르노코리아는 르노 삼성 시절부터 정숙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집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중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예전에 연구소 취재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 본사에서 한국은 왜 이렇게 정숙성에 공을 들이냐는 말까지 들어봤다고 해요. 그만큼 르노코리아가 한국 소비자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출시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QM6는 지금도 정숙성 부분에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오로라 원도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매체에서 싱유의 L의 실내 정숙성을 테스트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속 80km 주행 환경에서 실내 정숙성이 59.5dB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도로가 한국 도로보다 포장 상태가 안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싱유의 L 자체도 정숙성은 꽤나 훌륭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예상보다는 희망 정도 수준인데요.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르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행 감각 튜닝만큼은 탑 티어에 들 정도로 잘하잖아요. 오로라 원이 꽤 큰 편에 속하는 SUV인데 이 주행 감각 부분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차감과 주행 밸런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튜닝이 오로라 원에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르노 삼성부터 지금 르노코리아까지 신차를 출시해왔고 어떻게 마케팅 해왔는지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아마 기본 옵션을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많이 탑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가격을 조금 높게 받겠죠? 오로라 원이 하이브리드로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옵션이 더 많다는 가정 하에 중간 트림을 선택해 보면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4,279만원부터 시작하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4,888만원이거든요. 아마 오로라 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자리는 3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 걸맞는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D 싱유의 L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에 출시될 르노 오로라 원에 대한 예상과 바람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산 모터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불어 오로라 원 공개도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네요. 그 사이에라도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가장 빨리 공유하고 리뷰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의 김선웅이었습니다.